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시장님 주재로 시민과 정담원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사동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소속과 성함을 먼저 소개해 주신 후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요. 저도 동탄 일신도시에 8년 전에 분양을 받고 처음 집을 장만했어요. 그 전까지 이제 전세 살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첫 집을 장만해서 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현욱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신도시라는 게 정말 이 물리적인 행위만 했구나. 길 뚫고 여긴 주택,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상업지역, 두부 자르듯이 그냥 그런 토목의 개념만이 접목되어 있는 게 결국은 사람이 살 공간인데 인문학적인 고민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것을 8년 동안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가 집행이 된다 하길래 그래 잘 걸렸다. 한번 보자. 정말 그런 결심이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공간으로 만들자. 물론 좀 더 쾌적한 시설로 만들어내고 공원을 더 만들어라 이런 협상 과정도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게 이제 이음터예요. 지역의 중심, 문화의 중심을 학교로 만들자. 지금 이제 학교 밖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됐죠.
결국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교육이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제가 자부심 느끼지만 동탄 이신도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시. 그 관점에서 보면 평생학습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헌진 사례가 생긴 게 이음터입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큰 딜을 했고 합쳤어요. 학교 운동장에 지금 지어지고 있죠. 여성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가 중앙초에 지어지고 있고 그게 6개가 들어갑니다. 단순 비교를 해볼까요? 동탄 일신도시 복합문화센터 500억짜리 아시죠? 가보신 분 계시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 15만이 쓰는데 그 500억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도서관 글로 다 가야 되죠. 다 차 타고 수영장도 글로 다 가야 돼요. 근데 이음터라는 게 뭐냐면 250억짜리 동사무소 지금 이게 이제 임시 건물로 쓰고 있지만 동탄 1동 사무소 가보셨죠? 2동 사무소, 3동 사무소 그게 200억짜리입니다. 600평인데 손바닥만 하죠. 4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300평 주민센터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300평, 주차장은 대여섯 대 지하에. 그 200억 들은 겁니다. 근데 중앙초등학교 보셔요. 지금 뭐가 지어지고 있는지. 그 250억짜리. 땅값은 무료죠.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 절반만한 시설들이 4만 명당 한 군데씩 들어가는 게 동탄 이신도시예요. 그 옆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관이 또 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커뮤니티 센터로는 동탄 일신도시에 비하면 4-5배 좋아진 겁니다. 예산은 훨씬 절감이 됐죠. 땅값이 안 들었으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손잡고 공원을 걷다가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 가고 우리는 평생 교육하고 뭐 이런 시대가 열린 게 이음터인데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생긴 게 동탄 이신도시에 생겼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종 판이전 여기를 어떻게 중심으로 만들어낼 거냐. 수도권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게 만들어낼 거냐. 그게 이제 신교통수단이죠. 1호선, 2호선 하는 신교통수단. 인덕원선, GTX, KTX 고속도로. 소위 최고의 입지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간중간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일신도시에도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화성의 연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다운 대화를 이어가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연역을 보면 이런 도시가 세상에 없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화성의 시작은 1기, 2기, 3기로 전 구분을 해요. 연수는 얼마 안 됐는데 화성 1기는 당연히 2001년도 3월 21일입니다. 요 옆에 오산에 화성군이 있었어요. 오산시에 같이 있었죠. 그래서 2001년도에 3월 21일 날 화성시로 승격이 되면서 남양으로 시청 소재지가 옮겨간 그래서 3월 2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때가 인구가 21만 명에 상당했고요. 예산은 1980억? 2천억이 안 넘었습니다. 지금 오산이 예산 한 3,200~300억 쓸 거예요. 근데 오산의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수원의 6배예요. 서울의 1.4배예요. 거기에 수원 서울이 안 가지고 있는 바닷가도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 제일 넓은 25,000헥타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2천억이 안 되니까 실제 쓸 돈이 없었죠. 아주 적체된 발전이 적체된 그런 고장이었었어요. 그게 불과 8년 만에 동탄 일신도시, 향남 일신도시, 봉담 일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24만 명이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지금 오산 인구가 말씀드린 24만 명이에요. 8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예산은 얼마가 됐냐? 8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1조가 훌쩍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기. 이게 2기, 화성의 2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딴 도시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죠. 마지막 3기가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동탄 이신도시가 29만 5천이죠. 시범단지가 입주를 완료했고 향남 이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고 송산 그린시티 2만 5천 세대 동쪽 부지가 100% 분양이 완료됐고 남양 뉴타운이 입주를 시작했고 봉담 이신도시가 토목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가히 4~5년 안에는 푹 잡아서 4~5년 안에는 100만 메가시티가 되는 화성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됐냐? 작년에 따져보니까 18억 빠진 2조입니다. 경기도 예산, 경기도 31개 시군 1200만? 1280만? 예. 1280만인 경기도가 20조 정도 예산을 씁니다. 31개 시군에서 쓰는 게 20조인데요. 저희가 2조가 훌쩍 넘어가는 예산. 앞으로 인구도 물론이고 예산도 경기도 탑. 그래서 그 소위 지방 자립도라 그래 재정 자립도 이게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227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강남 상구 있죠. 워낙 부자 동네. 강남 상구 빼고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 1등이죠. 재정 자립도가 1등이고 도시 경쟁력이라 그래요. 그 도시에 얼마나 가능성이 크고 산업이나 모든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냐. 이건 대한민국 1등입니다. 3년 연속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인구 증가율 1위. 아마도 기초지자체에서는 말씀드려서 4, 5년 안에 독보적인 예산과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중심이 이곳 동탄. 그러니까 지금 수원은 수부 지역이긴 합니다. 경기도청 소재지가 있기도 하고 법원도 있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되고 늙어가는 도시가 돼버렸고 모든 문화나 물류는 이곳 복합한승센터를 중심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시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5년 6개월 전 처음 취임할 때 1조 정도 그때 1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빚이 1조가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성남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했었는데요. 성남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시 자체 빚이 5천억이 넘었고요. 시가 만든 도시공사, 개발회사가 5천억 정도의 빚을 채무와 재정 결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제 시 자체 빚은 다 갚았습니다. 340억 남았는데요. 아까 사회경제기금 608억 만들어놨죠. 서울시가 400억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광역시 서울시가. 우리 화성이 608억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으로 갚아버리면 오히려 돌려받을 돈으로 남았고 재정은 완벽하게 건전해졌고요. 저희 자회사 문제도 거의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새로 설정했어요. 지자체 최초로 시비체로, 시자회사 비체로 그리고 제가 민선 6기 때 공약드린 약속이 있어요. 100가지 약속. 공약사항이죠. 이걸 다 지켜드리는 게 제 목표다. 근데 이제 조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처리하고 만들어드리는 거는 100% 다 해드려요. 근데 중앙정부와 협상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까 한백사 메모리얼 파크는 사실 1년 전에 허가가 났어야 돼요. 근데 수원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고 하면서 1년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또 아시죠? 구청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문제 또 하나가 신도시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사실 트램 있죠.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이현욱 의원, 조광명 의원 이렇게 해서 지역 대표자분 모시고 오송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무가선 트램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대구도 가봤어요. 대구 모노레일도 좀 타보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제일 맞을지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설명이 끝나면 일본을 들어갑니다. 일본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거 보고 나면 유럽을 다시 갈 겁니다. 그 트램의 본산지 유럽을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용인의 경전철처럼 만들면 안 되죠.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중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또한 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고 선택해야겠다. 용인의정부가 사실 경전철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갈 예정이고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겠냐. 신도시가 한꺼번에 다 지어지면 속도는 빨라지겠죠. 근데 시범단지 때문에 트램을 내일 당장 운행하겠다. 이거는 힘들 거고요. 그 과정을 전체 과정의 개발 속도와 운행 시기 또 규모 편수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가능하면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보고를 올렸고요. 지금서부터 정다운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통 통장 박영대입니다. 저는 크게 보면 도로 문제, 다 도로 문제니까요.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동탄 이신도시 지금 동탄 이 4동에 전입 인원 수가 어제 기준으로 49,500명입니다. 근데 동탄에 유일하게 있는 이제 그 한림대병원, 종합병원 한림대병원인데요. 거기를 한번 가려면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우회전 차로가 너무 짧다 보니까 직진 차선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약 한 50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길게 뒤로 빼주시면 아무래도 우회전을 할 때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한미약품 사거리 보시면 그 한미약품 사거리가 뭐 여기서 동일로 가는 방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흥 IC에서 오산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그렇고 이게 다 직선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성이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속하게 직선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건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예정된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질의 주실 때 사동 전체에 중요한 지금 같은 이제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을 위주로 주시고 또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먼저 좀 주시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예산은 2조가 됐는데요. 빚은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많이 들어가고 공통사업부터 먼저 주시고 행여나 순서상 다 질의를 못 하셨더라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끝나지 않고 우리 동장님께 다 아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다 모아서 바로바로 처리해드릴 것은 회의를 통해서 바로 제가 결제를 해드리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것은 간부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현장을 나가서 이건 좀 현장을 정말 보고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은 제가 현장을 꼭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갔다 와서 제가 2월 초순에 나갈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같이 보겠습니다. 봐서 어떻게 개선할지 또 우리 경찰 관계자 좀 안 와 계시죠? 경찰 관계자랑 같이 현장 확인해서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지던 방금 하셨으니까 저쪽에 여성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화성 시민이 된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지금 23블럭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고요. 예, 이미순입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무봉산 연결 산책로라든가 둘레길, 반석산도 다녀봤지만 반석산은 둘레길이 다 조성이 됐는데 무봉산도 둘레길이 형성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것도 있고 좀 보완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를 23블럭이나 24블럭 또 반도 2차 그 사이 길로 이제 무봉산을 지나다 보면 생태교를 지나야 돼요. 근데 생태교가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 거의 가시나무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건너가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 건너가기만 하면 바로 무봉산 줄길 따라서 중리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한 6km에서 7km 정도 나와요. 왔다 갔다 하면은 10km 이상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운동하기도 너무 좋아서 좀 많은 조성이 된다면 무봉산 360m 그 높은 고지에 있는 거기에 가다 보면 이제 벤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운동기구도 좀 있고 하는데 좀 더 많은 게 좀 시설이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처음엔 저희 단지만 보였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에서 이 무봉산을 끼고 있는데 모든 아파트에서 그 무봉산 진입로, 그러니까 무봉산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진입로가 좀 확보되었으면 모든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좀 많은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게 무봉산이 굉장히 중요한 명산입니다.
마니사터가요 우리나라의 3대 명당터래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그 터를 확보하셨다가 이게 너무 좋은 길지라 양구하고 충주로 가셨던. 그래서 이제 종교 시설이 아예 들어가서 있는 자리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기가 좀 달라요. 산은 높지 않은데 정말 강원도 오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길을 느끼는 것이 우리 무봉산인데 정말 천하의 명산이고요. 제가 시장 되기 전까지 공직에 들어오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산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기로 아마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산림과 소관이에요? 산림녹지과? 타당성 영역 조사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는 아니죠, 산이. 다 공원으로 돼 있는. 그 국유지도 많고요. 그럼 협의를 저는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협의를 보시고 해서 말씀이 오르신 것 같아요. 아파트 사이길로 다 이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용역 중이라니까요. 처리되면 바로 해드리고 사유지는 사실은 시가 어떻게 책임을 못 지는데 청려수로는 있잖아요. 그 산이 다 청려수로는 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지금도 이제 같이 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요. 골프장 주인이 시장보다 세더라고요. 84번 국지도 있잖아요. 우리 그 용인으로 넘어가는 거. 처음에 설계될 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산허리를 다 자르고 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됐어요.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골프장 쪽으로 넘겨서 교각으로 세워서 가라 그랬더니 정말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결국 제가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산허리를 다 잘리게 생겼고 이제 무봉산 정상 입구만 터널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바람에 이게 최종 허가는 도의 허가예요. 지사님하고 막 심하게 싸웠습니다. 해서 지금 그 우리 정말 좋은 저수지 하나 있죠. 그건 이제 저수지 공원을 저희가 만들 건데 그 전에 들어갈지, 그거 지나서 들어갈지는 터널로 한 500억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터널로 가는 걸로는 최종 지사님이 승인을 내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어찌됐든 그 산 하나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여나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 같이 힘을 좀 합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이지도 대표님. 저번에 책임 음료자 할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서 그냥 질문해도 다 끝까지 경청 안 듣고 무조건 자기 목소리인데 오늘은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시장님 모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이지더원은 2015년도 1월에 동탄 첫 입주 단지 5개 가운데 한 단지로서 이번 달로 꼭 입주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작년에 다사다난을 했었던 단지로 저희 단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희 단지는 화성시 모토처럼 사람이 먼저라는 그 모토와 부합하게끔 저희는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떡을 이렇게 십시일반 기증을 해서 떡을 같이 나누기도 했고 또 올해 해맞이를 입주민들 전체는 아니지만 한 150명 모여서 옥상에서 무봉산 바라보면서 해맞이 행사도 저희도 했었고 그리고 분기별로 아나바다 장터도 하고 국경일 그럴 때마다 태극기도 무료로 좀 보급해서 이렇게 단결력은 이동탄에서 어느 단지보다 못지않게끔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는 입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리더들이 그래도 자기 일처럼 했었던 것도 요인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주민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올해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주민 카페라고 아니면 북카페 이 신도시에서 지금 북카페하고 주민 카페가 없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요새 트렌이 부대 복리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주택법령은 그거를 위탁을 주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허용 안 하냐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영리 목적은 아닌 위탁은 가능하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법령에서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실무자로부터요. 그래서 근데 아까 노노 카페라고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아까 얘기했는데 노노 카페도 저희 경로당 어르신들 바리스타 교육해서 북카페에서 노노 카페를 이렇게 접목시키려 해더라도 현행법상에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휘트 센터도 위탁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현행법에서 다시 이제 수익을 안 내고 위탁 수수료 가능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궤를 봐서 주민 카페도 노노 카페처럼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아니고 입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위탁 수수료만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동탄에 각 단지마다 지금 계속 생기는데 입주민 자체 운영하기에는 죽은 시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노 카페를 주민 카페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은 검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음터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12월 29일 중1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 협약식 하기 전에 저희 단지하고 자이아파트, 반도 2차, 부영아파트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 중1 복합화에 대해서요. 2012년 14일 날 그때 가졌는데 그때 중1 복합화에 대해서 설명회를 듣고서는 모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학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 좋은 시설에 대해서 입주민들 니즈를 요구사항을 다 들어보니까 수영장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올해 2016년도 화성시 예산이 1조 8천억 원으로 해서 경기도 1위라고 재정자립도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해 사정이 이렇고 예전에는 커뮤니티 1, 2, 3에 수영장이 반영됐다고 들었거든요. 이때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았을 때 1, 2, 3에 하나씩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으니까 재정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 복합화 시설에 주민 시설로서 수영장을 하나씩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1동탄에 복합화 시설에 수영장이 있는데 신청을 해드려도 거의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병점 UNI도 가더라도 못 가고 심지어는 좀 오산으로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이 동탄 지금 4만 이고 좀 있으면 다 들었으면 30만 인구인데 수영장을 복합화 시설에 주민 편의 시설로 좀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1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장애자든 노약자든 같이 배려받고 더불어 사는 도시를 좀 만들자. 노노카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신자유주의적인 무역 형태로 하면 소위 스타벅스 이렇게 하잖아요. 에티오피아 애들이 정말 고산이 손으로 지어오는 커피를 헐값에 들여다 문화의 상품을 입혀서 독점 이익을 가져가죠. 이걸 조금만 피면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근데 비용도 굉장히 싸잖아요. 1,500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화 형태다 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회경제기본법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이제 협동조합촉진법은 몇 해 전에 발효가 됐고 사회경제기본법이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다 해소가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유승민 의원인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일 때죠. 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그냥 원내대표 몰려라고 이게 공중에 떠버렸어요. 국민은행 행장님이 전국 국민은행에 노노카페 다 설치하겠다 했어요. 수만 개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생길 뻔했는데 그 법이 통과 안 되면서 이게 안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사회경제기금으로도 가능할까? 저희는 어떻게 받았냐면요. 저희가 공공용지를 그냥 드리고 기아자동차가 3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해줘요. 인테리어 비용. 그럼 저희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을 100시간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흑자 품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많은 단체에서 이제는 가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런 쪽에서 기아자동차 이런 쪽에서 추가 지원이 안 되면 말씀 저희 사회경제기금으로 해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합화 시설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볼게요. 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종합운동장을 보면서 그 타산지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0억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세금이 2,400억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건물 지어놓고 자 됐어. 이건 좋은데 1년에 유지비가 38억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38억 여러분들 세금으로 그냥 거기다 갖다 발라야 돼요. 근데 해마다 늘어날 거예요.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그럼 국제게임 유치하면 되지 않냐. 상황구장과 여기 똑같은 게임 유치하면요. 상황구장은 흑자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2, 3억 적잖아요. 유치할수록 적잖아요. 10,000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거기는 5만 원 받아도 사람 와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자리에 그 큰 규모로 할 필요가 있었냐 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 3개 29만 5천이잖아요. 근데 동탄 복합문화센터보다는 레인이 훨씬 많죠. 커뮤니티 시설 들어가 일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그죠? 8레인이죠. 거기보다 많죠. 크죠? 규격도 큽니다. 그래서 용량을 키웠는데 그게 정말 모자라다. 그거 하나 갖고 이게 29만 5천에 3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시설이 3개가 들어가니까. 근데 저기는 15만급에 말씀드렸듯이 6레인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랄 수 있고 전체가 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나눠지고 분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용역을 태워볼게요. 그래서 불편치 않을 정도로 넣어야 되겠다. 이게 모자라다 하면은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임터의 가치가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체육 시설이 해야 될 가치가 있고 여기도 체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이게 좀 가능할지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한번 다시 내봐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정말 필요하면 제가 부자니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탄 중앙고등학교 교장 최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그 교육계에서도 많은 그 지원을 받고 있어서 많은 상황을 또 잘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그 화성 창의지성 교육도시 운영을 통해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신 데서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창의교육도시 운영을 해서 학교로 지휘돼 가지고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신설학교의 그 도서가 상당히 부족한데 4천만 원의 도서를 구입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그 내년도 올해 2016학년도에 많은 그 도움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동탄 이제 학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이 그 동탄 학교들에 대한 그 신뢰와 이것이 상당히 높은데 역시 그 대학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정시나 그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 화성시에서 적절하게 창의교육도시를 그렇게 이제 학교 지원을 해주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충분한 그 활동하게 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탄 이 신도시 자체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학부모들이 통학 문제를 얘기를 해요. 통학 문제가 참 불편하다. 이 통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 버스의 부족 또 여러 가지 뭐 도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동탄 이 신도시 자체적으로 이 무가선 트램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가선 트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건설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 앞으로 이제 남동탄, 북동탄 합하면은 한 여기 한 30만 명의 인구가 집중이 된다고 그러는데 600명 신도시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버스로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자전거로 이용하거나 하면은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래서 이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떤 무가선 트램을 적용하면은 이것이 그 어떤 그 동탄 이 신도시의 활력에 커다란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학교장으로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게 동탄 이 신도시의 최대 현안이 아마 그 무가선 트램의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교통이나 도로 또 기반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차차 갖춰나가면 되겠지만 하루빨리 그런 무가선 트램에 대한 그 건설 의지를 조속히 밝혀주시는 것이 시장님이나 여러 여기 앉으신 그 조광명 의원님이나 이현욱 의원님이 그
높은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기왕님 고맙습니다. 전 교육자면 무조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요. 아마 이현욱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인덕원선이 중복이에요, 실제. 이현욱 의원님은 생각이 좀 다를지 몰라도 인덕원선은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사실은 PC가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끌어내렸어요. 근데 이게 화성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인덕원이나 그 안양 그 위쪽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 정치 노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광교까지 신속하게, 그리고 이 도시에 철도가 없다, 신도시 철도가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죠. 트램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공간도 빼져 있었고, 근데 이 트램에 대한 법률도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현욱 의원님의 생각은 이제 그 인덕원선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짜죠. 그리고 대량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놓자 하는데, 사실은 BC가 잘 안 나오고 막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리 화성권역 아니었으면 이게 BC는 절대 안 나올 사업이었었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전 해내셨다고 봐요. 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우리 동탄이나 수도권 남부를 보면 그게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됐죠? 거기에 대해서 확정 발표됐나요? 거기서 잠시 좀 말씀. 네.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니 이제 뭐 동탄 이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무가선 트램 애초에 발표가 같이 됐지 않습니까? 인덕원선 문제는 사실 한 10년 이제 캐캐 묵은 노선이었죠. 뭐 됐다 안 됐다, 또 GTX 들어오니까 또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노선이었고, 지금도 인덕원 수원선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애초에 이제 인덕원 수원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마지막 그 병정까지도 연결하는 거, 동탄 1신도시를 연결하는 거, 또 이제 동탄 2신도시 발표하니까 동탄 2신도시 연결하는 이런 노선들이 아주 다양하게 검토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조광명 의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동탄 2신도시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신도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철도망이 있어야 집값도 오를 것이며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것을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인덕원선 노선에 있는 의원들 맨 위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님이 계셨고요. 그 밑에 뭐 송호창 의원, 뭐 이찬일 의원, 그 다음에 김진표 의원, 기흥의 김민기 의원, 저 뭐 새누리당과 저희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의원들이 굉장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주 우여곡절에 이제 땄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고요. 당시 초창기 인지도시가 들어서면서 초창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램이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왜 이원욱이가 트램을 안 하고 인덕원선 하냐? 그런데 뭐 그 당시 이제 총련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했었는데, 지금 트램이라고 무가선 트램은 우리가 인덕원을 확정 해고해도 얼마 듣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만약에 그거를 하면은 인덕원선이 못 들어온다. 뭐 인덕원선부터 일단 해결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트램을 준비하자. 그거는 뭐 조금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을지언정 애초에 그 인덕원선이 아예 못 들어오는 것보단 트램이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이신도시 발전에 훨씬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조광명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협의도 하고 역할 분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튼 저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덕원선은 앞으로 아마도 시장님은 한동안 인덕원선을 저기 이렇게 트램으로 예정돼 있던 그 공간을 돌리는 것도 한번 뭐 9,200억 원을 거의 투자해서 연구해 보시기도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시기도 하셨는데, 이 노선은 앞으로 뭐 평택으로 나가든지 오산으로 나가든지 해가지고 밑으로도 쭉쭉 뻗어 나갈 노선이거든요. 물론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뭐 당장 발표되고 이러지 않지만 이미 그 예타가 오산까지 세교까지 들어가는 예타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전철이
도시를 도시 한복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도시 발전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여태까지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주시고 가실게요. 전 사실은 그 반신반의했어요. 정말로 PC도 안 나와요.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러다가 우리 신교통수단만 더 밀리고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도의 투자 내시액이 또 있어야 돼요. 저희 걷는 돈에 부담금 또 인근 시기까지 해서 이게 확정져야 되는데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는 또 시작했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이죠. 근데 어찌됐든 확정이 됐고 거기까지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해주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 인덕원 저 위쪽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 타당성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는 광교까지 좀 빨리 가고 싶어요. 가능하면 요 노선이 선착공이 좀 돼서 고까지만이라도 개통이 되면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죠.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트램을 말씀드렸죠. 지금 저 서측 부지까지 남측 부지까지 다 개발해서 트램이 완벽하게 돌아다닐라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KTX, GTX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랑 빨리 연결될 수 있어요. 고수단만으로 서울 갈 게 아니라 그 광교까지 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좀 선착공이 돼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개통이 되게끔 대안을. 아니 그거는 이미 올해 실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실시 설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도가 만들어지려면 제일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의 결과 실시 설계 용역을 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대강 이렇게 되는 건데 올해 이제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일부 구간에 착공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일부 구간. 그 일부 구간에 착공이 있는데 그 착공 예산이 첫 번째로 잡힌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탄에 이제 첫 번째로 잡혔고요. 동탄역 복합 환수센터 구간을 만약에 다 해놓고 나가지고 연결시키려면은 다시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한 예산 한 50억 정도는 이미 잡아놨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 광교까지 가는 노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그것이 올해 정도에 되면은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 예산도 열심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인덕원선 저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트램하고 답변이 트램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트램 사업단을 사실은 얼마 전에 당정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송도 갔다 와서 이거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안 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법 체계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실제는. 근데 그 문제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램 전용선을 지나다가 일반 차량 사고가 났어. 이랬을 때 누가 우선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안 정해져 있어요. 운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경기도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 사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랑 협의하는 과정에 도 사업이 되려면 화성시 내부 구간만 운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인근시랑 넘어가는 구간이 돼야 경기도 주간 사업이 돼요. 화성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건 화성시 사업이 될 공사니까요. 운영도 저희가 또 맡아야 돼요. 그래서 요런 저런 것들, 그리고 인덕원선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인덕원선하고 중복 구간은 어떻게 피해갈 거고 노선을 어떻게 정리할 거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지금서부터 이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 사업단을 이제 아예 꾸려서 아주 다른 팀을 만들어서 여기만 전념하게 법안 문제에서부터 계획 문제, 비용 문제, 또 노선 문제, 뭐 이런 것들을 L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이 주체가 굉장히 많아요. 시행자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을 총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팀을 하나 따로 만들자라는 데 합의가 됐고 곧 구체화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장 확인 갈 때도 우리 주 회장님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갔지만요,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작 단계고 강력히 추진하는 협상력을 높여야 돼요. 저희가 이 단을 만들어서 경기도랑도 협상력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 국토부랑도 협상력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추진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협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저기 부영 우리 부회장님 노인 간단하게. 회장님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노인 회장님 거죠. 우리가 회장님부터요? 효원의 고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탄 사동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해주셔서 그 최인석 회장님과 시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 도의원이시는데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들은 모두 수렴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좀 안내 주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저는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우리 동탄 이 신도시에서 주민들이 말씀들 하시는 게 우리가 구청제도가 그 시행되지 않는 것이 시장님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알기로 제가 알긴 말이에요. 이게 행자부에서의 그 조직 개편하고 공무원 직원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조금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분 같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2억이면 됩니다. 이게 돈이 작으니까 꼭 좀 대두 좀 해주세요. 그저 우리 모하미래도 아파트하고 그 앞에 그 유보라 1차가 있습니다. 거기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있는데 그게 6차선 순환도로입니다. 이 주민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저 동장님이 그걸 해결하시려고 아파트에 학교를 다선 공무원도 수잡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제가 그 아파트 매일 내다보면은 하루에 수백 명이 그리 건너다닙니다. 여기는 어떤 경우라도 그냥 이대로는 안 되고 선상보 그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줘야 되겠다. 예예. 그 아주 위험합니다. 예? 육교가 있는데 예.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교가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따로 육교 밑에다. 예예. 그거는요. 그 메인 도로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앉으셔요 이제 질문 다 하시죠. 한 가지 더 있는데.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아주 참 아름답게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 입구에 하고 이쪽에 입구하고 두 군데는 화장실이 있는데 저 중앙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공원에 갔다 와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거 중앙에 화장실 공원 하면 몇천만 원이 될 거예요. 예 화장실은 제가요. 제가 상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요? 제 화장실은 제가 구봉산 일신도시 구봉산 새벽 4시 반 5시쯤 들어가서 1시간 반씩 운동해요. 저도 난감한 경우 많이 당해서 우리 이현욱 의원이 발빠르게 현장 확인을 했다는데 물이 없대요 상하수도가. 그건 다시 한번 그 계획을 확인해 보고요. 가깝게 끌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뭐죠 신호등 만들어서 그 보행자 도로 만드는 부분들이요.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저희가 이 시설 관리 이런 것들 또 신호 체계 이게 안전 사고가 나면 큰일 나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교로 다니면 좋은데 현장 확인하고 그 경찰 관계분하고 협의를 봐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구청 제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어요. 제가 공약사항이 그거였었습니다. 동탄 1, 2신도시를 좀 묶어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중심 도시로 좀 만들어 보자. 50만급 어디다 내놔도 아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당이 30만이었었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분당에 살았는데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자체시 만들어 달라 뭐 하고 야 이 분당 이렇게 좋은 시설에 성남하고 같이 못 놀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갈등이 한 10년간 갔어요. 신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이 기반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복합구청사를 전 지금도 꿈을 꾸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제가 행정하는 사람 양심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운면동제가 훨씬 더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 서비스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은 20만 내외의 급의 행정 서비스예요. 그래서 수원이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이제 많이 늘었지만
구청을 4개를 한 20만에서 25만급으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개를 뭐 분리할 수가 있죠. 20만급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탄 쪽으로 구 하나 하고 3년 전에 제가 구를 추진 안 했던 이유는 있어요. 3, 4년 전에. 왜냐하면 이신도시가 들어찰 때까지 좀 기다리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를 신청했으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동탄 1신도시가 13만이잖아요. 20만을 채우려니까 병점하고 묶어야 돼요. 그럼 동탄의 브랜드 가치가 깨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참자. 그때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구청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의사가 없었어요. 대신에 구글 하나 더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구글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신도시가 찰 때쯤 이제 정부가 새로운 행정구역안을 내놓은 거예요. 야, 이게 중복이다. 20만급의 구면 시하고 구하고 하는 일이 중복이 되니까 요걸 좀 더 주민한테 가깝게 한 7만에서 5만급으로 줄여서 책임 읍면동을 하자. 인허가 기능을 글로 내려주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설계를 했어요. 그걸 받으라 한 거예요. 저희 시에. 그래서 그럼 구청은 이제 안 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내준다. 구청 체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게 유리한 경우도 훨씬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좁아요. 제가 정종섭 지난 안행부 장관님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동탄은 면적상으로 굉장히 좁다. 인구 밀도는 높지만 공간이 아주 작은 공간에 있어서 거리 이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다 우리는 학교시설 복합하라는 걸 만들어놨다. 대부분이 복지 기능인데 도시의 행정은 우리 서부 지역의 행정은 달라요. 농업 행정도 해야 되고 어촌 행정도 해야 되고 소위 개발 업무도 해야 되고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거기다가 굉장히 넓어요. 송산 대동하면 여기에 몇 배가 돼요. 인구는 안 많지만. 근데 그런 데는 대동제가 훨씬 낫다. 근데 여기는 소위 우리가 갖는 이해관계가 비슷해요. 도시민들이 갖는 이해관계.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행정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차라리 50만급의 구청을 인정해 주시는 게 한 도시 안에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하는 생각은 굉장히 소위 권위적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니들 못해. 그래서 지금 서부 지역도 못 되고 있는 게 그 이유예요.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좀 안행부에 가서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질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 민원도 내고 막 하면서 화성시가 공직자들 승진 많이 시키려고 자리 많이 늘리려고 책임 읍면동제 한다. 일부는 맞아요. 근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동탄 1신도시 만들어질 때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기억들 하실 거예요. MB 정부가 천명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작은 정부 한다. 공무원 수 줄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화성시에 행정명령이 내려온 게 100명을 줄이라 했어요. 100명을. 전임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임 시장님이 도 과장까지 하셨어요. 공직자 출신이에요. 근데 더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까 말씀드린 24만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오히려 100명을 줄여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을 안 돼요. 근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해요. 그냥 때려서 명령을 내려버려요. 무조건 니들 들어. 전임 시장님이 이걸 노했어요. 야, 안 된다 이거. 지금 잘랐다가 금방 또 뽑을 텐데 이거 경력 있는 사람 다 잘라놓고 신입사원 왕창 뽑아서 이게 되겠냐. 그래서 중앙정부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한 명을 못 뽑게 했어요. 지금 우리 시가 230명의 공직자가 모자라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건요. 이제 여성 공직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6대4 정도 되나요? 수원 같은 경우는 장안구로 발령나든 권성구로 발령나든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저 서신 우정 장안으로 발령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여직원 비율이 높아지고 낼 수밖에 없는데 저쪽으로 내면 휴직해버려요. 휴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들떨어진 행정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 때는 인구 대비만 해서 줘요. 정액을. 그러니까 수원이 3,000명이 넘어요. 110만이요? 3,000명이 넘어요. 저희가 절반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원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거예요. 인허가도 다 끝났고 복지설도 다 들어갔고 SO시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4개 구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이 도로를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수원 국장 같은 경우 도로 표지판 무슨 색깔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정도예요. 근데 저희는 수원의 6배 면적이에요. 제가 재작년에요. 얼마 전에 구제역 얘기가 나와서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닭을 100만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잡았어요. 수원시장 닭 잡을 일 없어요. 구제역 때 소 잡을 일도 없고요. 전 대통령처럼 작년에 한 해 때 수해에 물 주고 태풍 피해 복구하고 수원 그럴 농정과 수원에 필요 없어요. 해양수산과 수원에 필요 없어요. 저희는 정말 복합 행정을 해요. 근데 인구 비례로만 공무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조언을 준 거예요. 저희한테 딜을 준 거예요. 야, 딱 대놓고 얘기는 하지만 공무원 수 좀 늘려줄게. 정부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니들 받아. 근데 부처는 책임 운면동제로 돌렸어요.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부천이 구가 있었어요. 구체제가 돼 있었는데 책임 운면동제로 돌리면서 훨씬 더 행정 서비스가 좋아졌다라는 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행정하는 양심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집값 때문에 야 우리가 동탄의 브랜드를 끝까지 유지하자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체제로는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정책적인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동탄 1신도시에 만약에 동탄 국제고가 없었으면 지금 집값이 저 정도 갔을까? 그게 그 정도로 동탄 1신도시에 큰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 돈 630억씩 들여서 지어서 그걸 교육청에 기부 체납할 필요성이 정말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해요. 내가 전세 살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정말 내가 뿌리 박고 살 동네야. 잘 판단을 해보셔요. 여기가 살기 좋게 되면 좋아지는 거예요. 동탄이라고 안 오고도 왜 도가도면 비상도고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그러잖아요. 굳이 이거 동탄입니다 안 해도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좋은 도시에 거기다가 좋은 복지, 좋은 교육, 좋은 교통 시스템, 좋은 문화 환경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래요. 거기다가 좀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딴 도시는 공무원 수가 충분해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우리는 같은 세금 내고도 정말 덜 받고 있는 거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제가 2조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쓸까? 이번에 트램 하면서도 이현웅 의원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가 돈을 낼까? 같은 분담금을 안 내면 어쩌지? 여기를 중심으로 1호선, 2호선인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전문가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순환 노선은 이거 적자 노선이에요. 빙빙 돌면요 아무도 안 타요. 중복이에요.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이 순환 노선에 갖고 망한다.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오산에서도 영통에서도 병점 봉담에서도 용인에서도 신속하게 올 수 있는 노선을 새로 설계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 그죠? 9,200억 갖고 이거 되는 거냐? 어디는 지하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메인 사거리는 지하로 빠져 건설 비용 더 나올 텐데 그런 데 집중하자. 이양 돈 쓸 거면 그런 데 집중. 국자고 짓는다고 그거 우리 어마어마하게 봐요. 대원해고 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원해고 저 변두리에 있어요. 집값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역 발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긴 그냥 애 하나 보내는 거예요. 애가 거기서 기숙형이라 먹고 자고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대원해고가 있다고 그 주변이 막 개발이 돼갖고 엄청나게 잘 살고 비싸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될 몫이 있다. 진짜 독보적인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의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전국의 집값 대비 전세가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집값 대비 전세가 어디요? 강릉? 강남? 지금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한번 뒤져보세요. 병점 동탄이에요. 병점 동탄입니다. 병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창의지성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좋은 교육이에요. 좋은 복지예요. 그런 거기다가 좋은 교통 인프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동탄의 브랜드를 동탄 하면 그렇게 지켜지는 거고 그렇게 빛나는 건지, 아니면 좋은 행정체계 서비스 상상을 해보시오. 20만에 가서 볼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나 7만급으로 내가 좁게 받는 거나, 동탄 복합문화센터 하나가 있는 게 좋은지 학교 이음터가 6개 있는 게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훨씬 더 그 기반 인프라가 좋아져 있고, 그 동네는 동탄이 아니라 그래도 동탄이 없어지지는 않죠. 대동이라 그래서. 근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1, 2신도시를 묶어서 복합구청사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행정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중앙정부는 이 정부 하에서는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천동 625번지 부영 23블럭 김성지입니다. 시장님께서 2주 동안 매일 한 2-3개 동을 도시면서 강행군 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민원을 시민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가 작년에 민원 처리 업무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화성시 저희 지금 23블럭이 주차돼서 부족해가지고요. 사업계획 변경에 들어갔는데요. 화성시 주택경관과에서 저희 아파트 주차장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저희가 입주민 안하고 시공사 안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중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설계도까지 입주민을 민원을 반영해 주려고 그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주민 그 민원을 반영하려고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주택경관과 칭찬 좀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얼굴이 좀 낯빛이 좀 부끄러운데요. 예, 그리고 저희 현장에 지금 작년에 저희 그 현장 대리인이 4번 바뀌었거든요. 공사비가 4,692억인데 저희 품질하고 안전을 걱정하는 입주민들이 많아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시간 되시면 현장에 한번 가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아파트가 치동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치동천에서 보면 교량이 있는데요. 제가 23블럭이고 저희 아파트 옆이 24블럭인데요. 24블럭 친구들은 그 무봉초라고요. 그 길 횡단보도를 건너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8차선이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 신호등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 치동천 지하 보도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그 교량은 있는데요. 그 교량 하부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 주신다고 LH에서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꼭 학생들만 그 지하 보도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뭐 범죄 시설 이렇게 뭐 걱정하셔가지고 그 시설을 없앴는데요. 뭐 요즘에 LED도 많고 얼마든지 밝게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학생들만 글로 다닌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시민과 학생이 같이 이용하고 또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가는 것보다는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고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거기 지키고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등하교 가능하고요. 그래서 치동천 지하보도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부영 23블럭 현장에 한번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하보도가 법상의 문제는 없죠, 소장님? 예, 지하보도를 만드는데 법상의 문제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시가 지금 용역을 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공영 자전거 도시를 만들 생각이에요. 집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자전거 내가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어요. 1, 2신도시를 묶어서 좀 해드릴 생각인데 동탄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게 뭐 파리같이 이제 구시가지를 막 리모델링해서 자전거 전용 이 라인을 깔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동탄은 메인 노선은 굉장히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잘 갖춰져 있고 안에 이제 아파트 입구 쪽에 좀 잘 안 돼 있는 구석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평지입니다. 대부분 동탄이.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자전거 빌딩도 좀 만들자. 이게 무조건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움직이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을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램을 만들 때도
병원과 우리 그 로컬 푸드 직매장, 학교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해 놓으면 굳이 대중교통 수단이 그렇게 안 많아도 될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이제 자전거가 우리 치동천이 됐든 오산천이 됐든 이 천을 가지고 이제 한강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저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라는 고민을 가져서 비용은 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정말 자전거로 대변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경로당 이영준입니다. 저희 사동에 방문해주신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해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보면은 분기별 50만 원으로 지급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20kg에 대한 것이 1년에 6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의 회원수를 보면은 20명이 되어 있는 인원도 있고 뭐 40명 되는 회원도 있고 50명 되는 회원도 있습니다. 이 지급되는 그 양들이 저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님한테 지금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경로당에는 49명의 회원인데 2분지 1이 전부 다 85세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우미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더불어서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비에 지급되는 물품 운영비, 난방비, 보조비 모두 등에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통장이 4개가 있어서 혹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원에 대해 좀 간소화 말씀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좀 통장을 만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어떨까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대화 과정이에요. 제가 정책적인 결정을 해요. 실제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이 제가 얘기했을 때 공감대가 가면 정책을 글로 세워요. 24개 읍면동 다니면서 야 대동 대체 우리 최근 읍면동 제가 던져요.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려요. 그랬을 때 반응이 좋으면 전 그렇게 정책 세우고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고 이건 세금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그래요. 불편하신 점 제가 이해해요. 제가 5년 전에요. 공직에 들어오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가 노인정이 600개 육박해요. 1200개입니다. 없는 데가 한 절반 있고 있는 데가 한 이제 절반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난방비가 나가요. 난방비 당연히 필요하죠. 어르신들 겨울철에 따뜻하게 계셔야 되니까. 근데 제 아파트 거를 까보니까 저는 이미 난방비를 냈어요. 제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미 n분의 1로 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저 시골에 외진데는 가구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하는데 사실 난방비 보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노인 회장님 몇몇 분이 요걸 아신 거예요. 돈 들어왔네? 또 낼 일 없잖아요. 약주 드셨어요. 반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주든. 그렇잖아요. 세금이에요. 용돈이 아니라 목적 사업입니다. 목적 사업. 난방에만 쓰십시오. 그래서 난방이 필요 없으면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아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막 들이대서 더운데 하실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난방만 하고 그래 난방비 남았어 그러면 돌려주셔야 돼요. 당연히 돌려주셔야 됩니다. 개인 돈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시자고요. 왜 행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기동순찰대라는 게 있어요. 민간 기동순찰대, 방범순찰대. 여기도 별도로 나가요. 운영비 얼마? 이거만 운영비만 써. 매일 약주 먹지 말고 끝났다고 힘들긴 하지만 식대로 얼마만 써. 근데 순찰하려고 기름값을 들여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다녀야 되는데 10분의 1만 다니고 90% 남았어. 이걸 운영비를 돌려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실제 순찰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건 목적 사업이다. 그것만 써라. 다시 돌려주셔야 된다.
그 돈은 모아서 더 필요한데 복지를 하는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어때요? 가사 도우미 보내드려요. 아마 곧 갈 거예요. 15명 내외인 가사 도우미에 1명, 뭐 넘어가면 2명 이렇게 저희들이 붙여드려요. 시가 비용을 대드려요. 60세 미만으로 좀 쓰십시오 해서 나이 제한을 드렸어요. 근데 60세 미만이 사람이 없대. 그게 좀 높여달래. 65세까지 해드렸어요. 그래도 없대. 또 더 높이래요. 그래서 70세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보셔요. 그냥 해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돈 안 주면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잖아요. 노인정 쓰는 어르신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84세인데도 해드셔요. 근데 힘드셔서 제가 방법을 낸 게 도움이 좀 드리자. 근데 70세 정도 되시면 해드실 수 있어요. 근데 돈 안 주면 나 못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뭘 안 해줘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곳에서 계속 고민해 보면 돼요. 저 같으면 그냥 제 돈이면 아이고 어르신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그냥 이렇게 쓰셔야 하고 드리면 저도 마음 편하고 같이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준과 틀을 정한 이유는 그것을 벗어나면 이게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거고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그 동장님 요거를 어르신들을 좀 다시 한번 모으셔가지고 기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드리세요. 그래서 불편하실 거예요. 네, 현재 그 통장 4개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집행 세출 예산 지침이 있어요. 복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자 통장을 갖도록 한다. 이런 규정 한게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건의가 돼서 개정이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우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될 거고요. 하나가 이제 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좀 공유해야 될 게 이제 벌써 4만 7천 이렇게 입주를 했어요. 근데 화성이 수원에 110만인데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대학 3군데 있어요. 3군데 수원에 110만에. 저희는 60만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이 총 예산 지원하는 게 한 군데 한 500만 원 내외라서 한 3천만 원 안 했을 거예요. 저희가 4억 5천을 써요. 네, 동탄 이 신도시에도 노인대학이 필요해 보이시죠? 예? 해주세요. 그럴까요? 그 노인대학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음터 생길 때 추경을 좀 해서 노인대학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인원 비례에 대해서 예. 맞아요. 앉으세요. 아니. 우리가 16만 원. 알았어. 앉아보세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예, 앉으세요.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취임 쳐서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갈등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답을 못 찾겠어요. 한번 현명한 지혜를 줘보세요. 면적, 가구수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우리 정말 그거 안 만들어줘요. 왜 안 만들어줘요? 제가 몇 번을 우리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잖아요. 40명 나오는 데 정말 있어요. 100명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명수대로 운영비를 드리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가 다 회원이 돼버려요. 안 나오는 사람까지 다 가져다가 회원. 우리 150명 있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돼요. 이건 정말 어르신들이 양심껏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 어르신들이 이걸 왜곡해요. 그러면 이제 쟤네 니네 운영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했어. 우리도 해야지. 도덕적 해이가 와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해주셔요. 어떻게 해주냐면 쭉 다 조사를 해보셔요. 그러니까 동탄 1동에 노인수 어르신 65세 넘으신 어르신 수 있잖아요.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여기에 30%만 인정하자. 20%만 인정하자. 그래서 큰 틀에서 드리란 말이에요. 그 범주에서는 좀 알아서 쓰시게. 정확히 인원을 씨가 어떻게 따질 거예요. 전체를 다 회비 안 내. 무슨 말같이.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고 힘들. 맞으신 말씀이에요. 어느 동네 정말 100명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니들은 왜 100명치 안 주냐. 근데 그렇게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면 점점점 늘어나요. 다 늘어납니다.
그 제가 몇 년째 이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 잘 되는 노인정이 있고 안 되는 노인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에 노인으로 적용받는 인구가 100명이다. 그럼 30% 인정해 줘요. 30%. 근데 어르신들이 또 이제 막 못 나오게 해서 12명이 이걸 쓸 수도 사실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고가 진짜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료비 딱 온 거 가지고 딱 개인 통장에 딱 잡아 쓰셔갖고 자기 친하신 어르신들만 이렇게 약주 드시고 노시다가 저한테 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저 나쁜 노인 회장님 계시다고.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처를 좀 인정해 보셔요. 그러니까 전체 수치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 전체 어르신들 중에 몇 프로 비중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40분이다. 그러면 120명 정도는 40분이다. 했을 때 그건 좀 인정해 주시는 걸로 하는 걸로 좀 어떻게 좀 틀을 좀 기준을 좀 만들어 줘 보셔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재작년에도 드린 말씀이에요. 저기 어려우시지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께서 이 질문 사항을 저희들한테 문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저희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기준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합리적으로 제가 고민해 볼게요. 예. 구통장 김영수입니다. 일단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처처럼 고생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범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그 교통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제가 저희 그 호반 운영진 할 때 저희가 그 대중교통 때문에 그 대중교통과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에 그 민원을 넣었는데 그 답변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하나, 호반, 모아, 금성, 백조, 계룡, 운암아파트 방향으로 해서 광역버스가 진행이 된다고 확정을 받았어요. 그 문서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근데 입주를 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고 운암 쪽 그 동탄대로와 그리고 호반 2차 쪽 동탄 순환대로만 이 광역버스가 다녔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범단지를 싹 훑는 그 노선이 가장 좋은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노선을 포기하고 동탄대로와 동탄 순환대로만 향해 가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이해도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이제 통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좀 대신 좀 답변 주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그 문제로 동탄에 와서 저도 몇 차례 이렇게 많이 혼났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답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이제 5,200번 그 청계로 지동천로를 돌아서 가는 버스로 2대를 인가를 당초를 했었는데 그 2대 가지고는 절대 그 전체 운행을 못해서 추가로 더 4대를 요청을 했었는데 2대는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가지고 서울시 인가를 안 받고 했었는데 또 4대를 더 다니려고 하니까 이제 서울시 인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 2대는 다른데 그 휴지 노선이 있어가지고 그 노선을 가지고 서울시 협의를 안 받고 또 추가로 더 하려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시 협의를 보니까 서울시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대 가지고는 절대 운행 시간 간격을 맞추지 못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 돌아다니지 못해가지고 많은 그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엠버스 여러분들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시가 노력해가지고 1월달에 지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노선 공고를 해가지고 경기고속에서 그 경기고속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중으로 이제 인가를 국토부가 할 거고요. 그리고 한 3, 4월 경에 엠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약속드린 대로 엠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 순환으로 버스를 지금 직행 좌석 버스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우선 지금 서울시의 협의도 또 해놓고 있는데 그 협의가 오면 2월 초에
그 두 대는 그 순환로로 6001번을 돌릴 겁니다. 우선 돌리고, 예, 그 다음에 요게 지금 M버스가 확정되면 지금 6대가 지금 6002번으로 다니고 있는데 8대로 증가를 해가지고 또 다니게 되고, 아무튼 그 M버스 확정이 되면서 그 청계로 지동천로 후반 쪽으로 해서 버스가 돌린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부분적으로는 2월 달에 해결되고 전체 해결되는 건 3월 달까지는 다 해결된다. 2월 달에 이제 2대를 우선 늘려서 순환으로 돌리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2대를 먼저 2월 초에 아침 출근 시간 돌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4월경 얘는 넷버스가 개통되면 가능하면 좀 당겨주세요. 계약 시기도 있고 하니까요. 대학생도 있을 테니까. 최대한 당겨서 편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저 동탄사동 14통장 천낙도입니다. 동쪽 우리 화성시 동쪽 끝자락까지 오신 동탄사동 방문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이 도시 그 발전과 자 관심에 날로 발전되는 것을 유난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도시가 발전되면서 점점 불편을 느끼게 돼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주민 불편 사항이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아마 지도 감독만 잘하시면 될 거고, 첫 번째는 인접에 공사를 하는데요. 이 공사장에 세륜 시설을 하지 않고 우리 아파트 주 출입로는 하나입니다. 단연히 흙먼지가 대단하고 또 거기에 살수차로다가 물을 뿌리다 보니까 행인들이 물통 튀기고 흙물을 튀기고 또 차량이고 뭐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절기라 지금 더 공사를 뜸하지만은 앞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꼭 산수 시설을 꼭 설치해서 그 좀 운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오점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한 그 현재 그 동탄 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쪽 저 동탄 대로를 연결시키는 데 있는데 그 도로에 사실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 그 버스 경유하는 정류장이 없습니다. LH에서 상당히 정류장 그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을 못 해준다.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 사람들은 여태까지 발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류장이 사실 없어. 정류장 문제. 또요. 그 두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맙습니다. 세차는 세류는 어찌됐든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요. 버스 정류장 문제는 협의를 좀 LH랑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저한테 굳이 인사 안 하셔도 되고요. 딱 요지만 딱 잘라서 말씀해. 예, 테크노밸리 동탄 테크노밸리 그 지식산업센터를 최근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화성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동탄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발전해야 우리 동탄의 그 모든 그 입지나 그 동탄 그 시민들도 또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판교와 강교의 그 2배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동탄 테크노밸리가 규모가 큰데 향후 그 시장님이 그 화성시 우수기업 유치 계획이 좀 있는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기업이 이제 입주 시 내년이면 입주입니다. 그 원스톱으로 행정 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내년 입주부터는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빌딩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뭐 우수기업이 들어온다면 그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뭐 융자 자금 이런 것들은 아마 제일 규모를 많이 키워놨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적극 노력하고 또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많이 드려서 유치하도록 하고요. 행정 서비스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지금 아까 드린 이유대로 공직사 수가 절대 모자라요. 그래서 제 비서 둘이 지금 여기 파견 나와 있어요. 비서실에 6급 정무비서 둘이 제 비서실에 근무를 못하고 여기 지금 파견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모자란데요. 인원이 보강되는 대로 그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트램 전담팀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쪽에 우리가 분류해서 여가 인원이 있으면 아니면 여기서 지원해드리는 형태로 하든지 해서
행정 서비스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어느 분이 예. 이기돈 한승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간단. 일단 저희 아파트가 사거리인데 사거리 횡단보도가 3개뿐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단지 쪽으로 횡단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트램 자리로 무단횡단을 많이 하다가 일전에 사망사고도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조속히 좀 횡단보도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트램 자리가 무단횡단 되는 인접 단지가 있으면 무단횡단 못하게끔 뭐 펜스라도 좀 칠 수 있다든가 무단횡단 못하게 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공원이나 대공원이나 공원을 비롯한 데는 공공 화장실을 좀 많이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한번 쓰려면 없어가지고 인근 상가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상가들이 다들 자물쇠를 잠가놔가지고 급할 때는 노상방뇨도 진짜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램이 언제 혹시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올 봄에 꽃이라도 좀 심어가지고 좀 화사하게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어르신하고 비슷한 건데 공사 현장에 인접한 아파트들 너무 먼지에 시달립니다. 그 공사 현장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들 감독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드리고요. 철저히 감독하도록 노력하고요. 소공원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게 정말 상하수도가 없어서 전혀 안 되겠다 하는 거 말고는 가능한지. 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돈식 주차 화장실이 굉장히 기능이 좋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전혀 수도가 안 되면 그거로라도 좀 가능한지 좀 확보 좀 해줘 보시고요. 횡단보도 안전이 어찌됐든 제일 중요해요. 행정하면서 제일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안전인데요. 전체 현황을 좀 확인해 봐 주셔요. 지금 사망 사고까지 있었다는데 펜스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꽃 심는 거는 저 안 할래요.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요. 돈 너무 많이 들고 잔디를 좀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할게요. 그리고 트램을 좀 서둘러 볼게요. 제가 제일 힘든 게요. 공감 하나 좀 보셔요. 제가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눈 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눈이 지옥 같아요. 저희가 한 4, 5억 들어요. 눈 한 번 오면. 상상해 보셔요. 저희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1000km입니다. 1000km. 수원 호사는 도로 관리 안 해도 돼요. 결국. 근데 저희는 이면도로는 채 관리도 못 해요. 염화칼슘이 피해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중국산 쓰면 이것도 더 못 써요. 근데 이게 워낙 비싸니까요. 이거 뿌리면 그 뿌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포트홀 현상이라 해서 이게 도로가 찌들어서 구멍이 파져요. 근데 100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금이거든요. 결국 도로 안전사고가 굉장히 커져요. 안 뿌릴 수는 없고 뿌리면 이게 이제 그걸 때울 때쯤 되면 행정력이 못 미치거든요. 때울 때쯤 되면 여름에 우겨치러 와요. 또 들고 일어나요. 그 갓길에 놓으면 저건 세멘트잖아요. 이거 너덜너덜해져요. 또 좀 제껴 놓으면 가로수 다 죽어요. 차량 부식 어마어마하게 돼요. 토양 오염은 따져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 한 번 오면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짜증나요. 근데 그게 돈 때문에 그래.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고 그냥 괜히 사고 그냥 날려먹고 우리 공무원들은 밤새서 혼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리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가로수를 하나 할 때도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 들지 워낙 넓어요. 화성이요. 근데 그게 실제 다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흥청흥청 해대면 그래서 좀 참아주실 거는 좀 참아주셔요. 그리고 공원관리는 신도시에 맞게 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쓰고 정말 불효불급하지 않은 거는 좀 제가 좀 그걸 어떻게 다 꽃을 심어요? 못 심어요? 대신에 잔디가 좀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끝으로 우리 윤현숙 통장단 회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맨 앞에서 질문하기가 너무 쑥스러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그 얘기를 안 하시길래 다른 질문들이 그래서 제가 대신합니다.
저희 여기를 쭉 오다 보면요. 주민센터가 여기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정표도 없어요. 주민센터가 여기라는 이정표가 없어요. 사거리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센터를 많이 와야 되는데 몰라서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오다가 지나치다가 지나쳤네? 유턴해야지? 유턴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저 끝까지 가도요. 유턴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우리 같이 좀 배짱 있는 사람은 그냥 불법 유턴을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맞물려서 여기 주민센터 앞에 간판 사동 주민센터 크게 좀 써붙여 주시고요. 이정표에 주민센터 방향 그것 좀 해주시고. 어찌됐든 이거 유턴도 그렇고. 가건물이니까요. 가건물이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자우지간 뜯어낼 때 돈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가건물이니까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잘 보이게끔만 해서 그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유턴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 이게 근데 이게 오래 쓸 예. 동절기가 마을 지나면요. 3월달부터 공사가 되었고 4월달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는 언제 져져요? 완공 17년도 완공. 그게 저기 그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자고요. 제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음터잖아요. 이음터에 저는 동사무소까지 집어넣을 생각이었었거든요. 그게 행정기는 같이 들어가야 이 관리도 편하고 행정 서비스도 편해요. 한 군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시설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복지센터랑 동사무소가 같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도 자주 해야 되고. 근데 정부에서 굳이 이걸 떼어놓으래. 무조건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센터에 동사무소가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5개가 더 남았고 화성 전역에 이제 9개가 더 남았어요. 이 국토부를 좀 같이 좀 힘을 좀 해서 압박해 주세요. 국토부에서 허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돈도 중복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행정 서비스도 좋고 주민 참여도 높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업종 상향, 종 상향을 좀 해줘야 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판매시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커피숍 집어넣을 생각도 없고, 뭐 쇼핑센터 집어넣을 생각 없고, 그냥 단순히 행정 업무만 좀 들어가자는데 그걸 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사실 6월달, 7월달에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좀 이사 가고 그 나머지 기능을 저 커뮤니티 시설로 좀 돌리고 가능할 것 같은데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예산이나 그 치루어지는 비용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음터를 먼저 한 게 주민들한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2017년까지는 차질 없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중학교 이음터 이런 것들은 가능한 어찌 됐든 행정기능까지 같이 들어가게끔 협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판 말씀드렸어요. 돈 덜 들이고 예. 다음 저기 또 없으시죠? 마지막 퀴즈 예. 그랬어요? 예.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하고 싶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저희 동사무소에 전화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똑같이 접수를 해서 시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정말 우수위원들 같아요. 석호연 위원장님이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신 것 같은데요. 그 국회의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아마 동탄 의원님들은 아마 거의 자리 안 뜨고 1, 2, 3동 역까지 하는데 계속 자리를 지켜서 우리 주민들의 말을 같이 듣고 아마 뭐 저희야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지만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예산 처리할 때 귀담아 주시려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덜 심심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정말 심심하고 힘들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말씀을 했지 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2년 반 임기 남았어요. 그리고 돈도 이제 좀 있어요. 제가 수원시장 만나고 뭐 31개 시장 군수들 회의하러 가면 정말 어깨 힘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실패가 있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지만 우리 주민들은 잘못한 게 없는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서동탄역 지을 때 정말 막 우겼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다가 역 하나 지어내라. 아니면 너 표 안 준다. 그게 340억 들어갔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세금이. 그리고 약정을 했어요. 철도청에서 여기 못 짓는다. 우리 돈도 없고 여기 적자 날 거다. 누가 책임질래? 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월급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다니까요. 그건 주민들이 우겨댄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이겨낸 거죠. 동탄국제고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630억. 말씀드렸죠. 대원해고로 따지면 그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부심 느껴요. 그리고 전 특목고가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돈을 거기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그런 절박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종합운동장은 좀 다른 각도 같아요. 그 정치인이 이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고 자기 지역에 뭔가 투자해 놓고 싶은 판단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지사님이 3만 불 시대의 영도자의 소리 듣고 뭔가 화려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배동 청사 가보신 분 있어요? 그 정남면 청사. 주민들이 막 우겨댔어요. 당장 지어내라. 농지를 풀어서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위치도 훨씬 좋은데 싸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은 많이 걸려요. 정부부터 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저 외진 데다가 당장 지어내라 한 거예요. 물론 지역 그 주민들의 그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기배도 청사도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면 정말 많은 이익들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어요. 절대 손해 안 납니다. 근데 내 거부터만 막 아웅다웅하고 우겨대면 이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도 못 될 뿐더러 10사람한테 갈 게 한두 사람도 못 가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요. 그런 행정을 안 할 생각이에요. 전 2조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면지 쓰라고 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결제 서류에도 이면지 올리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돈 있다고 흥청망청 이거 공금이라고 내 돈 안 들어간다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조금 전에 제가 잔디 못 뽑아내고 꽃 못 심겠다 하는 것도 그래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2조는 정말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말씀드렸죠. 1조 정도를 가지고 예산 규모가 해왔는데 그 일을 아까요. 전국항만들이 3,500억. 그죠? 종합운동장 2,400억. 국제고 630억. 서당 한라비발디 1,700억. 서동탄역 340억. 이거 얼른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조가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러고도 견뎌낸 거니까요. 2조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정말 잘 아껴서 모두의 이익되는 데 투자하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된 틀에 한번 만들어 놓고 싶어요. 여기가 최고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수원이 큰 소리 못 치게. 우리 지역 사람 수원으로 안 나가게. 수원역으로 왜 가요? 여기로 다 모이게. 여기가 중심이 되면 집값은 오르지 말래도 올라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동탄 구청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돈 쓰자고요. 거기에. 그 2조나 되는 돈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남북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가시자고요. 그러려면 저 혼자 절대 못해요.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원활한 행정을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리과정 부모 계셔요? 대부분 없으시더라고요. 누리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대통령님이 공약했잖아요.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2050년도 되면 1.4명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 아이들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세금을 걷어서 노인 한 사람을 그냥 먹여 살려야 돼요. 부모가 있든 없든 제대로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누리과정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순간 월 24억이 들어가요. 1년에 300억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어떡할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치원서부터 학부모들. 최인석이 재정자립도 이래는 놈의 새끼가 수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근데 함부로 제가 선택을 못하겠어요. 경기도에 두 놈 남았대요. 성남시장하고 최인석이가 아직까지 쓴다 안 쓴다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제가 결정을 못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거 한번 받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돈 아껴서 제대로 된 기반, 지속 발전하는 곳에 투자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조금씩 욕심을 낮추고 서로 배려할 수 있어요. 같이 가셔야 돼요. 실제 껍데기 갖고 보지 마세요. 정말 동탄구청이 중요한지, 정말 우리한테 더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주 섬세하게 보세요. 정치 노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실익도 없는 거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전 굳이 책임 있는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은지, 그 힘을 어떻게 모아서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죠. 제가 굳이 우겨서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하진 않아요. 대신에 행정하는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5년 6개월간 아마 화성의 지자체장으로는 제일 오래 근무를 하나 봐요. 아마도 제가 잘생겨서. 농담이고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얘기만 하고 제가 그 근간에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청 땅을 공짜로 얻은 겁니다. 2천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었어요. 동탄 이신도시에서만.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은 3-4배 좋아졌죠. 이제 학교는 다 개방형 설계를 갖게 됐죠. 그죠?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 하나 할 군데가 없었어요. 우리는 회의 하나 할 군데가 없었어요. 근데 계단식 강당 이런 것들,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은 다 개방하게 설계가 돼요. 거기다 학교시설 복합화까지 갔습니다.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단순히 화장장이냐? 아닙니다. 화장장 문제 해결하려고 시작은 했지만 다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자동차 보험 다 들어놓으셨죠? 그죠? 작년에 사고 나신 분. 와, 베스트 드라이버신가 보다. 사고 안 났어요?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났어요. 작년에 안 들었으면 그 돈 안 날라갔을 텐데. 1년 지나면 새로 들어야 되잖아요. 소진형이잖아요. 예? 이게 보험이죠, 보험. 나중에 어떤 서비스, 사고 나서 서비스를 해줄게, 얼마를 갚아줄게, 어떻게 해줄게 하고 돈을 미리 걷어가는 업이에요. 이건 자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자본금도 충실해야 되고 전문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험회사 아무나 안 내줘요. 은행 아무나 안 내줘요. 그렇죠? 상조회사는 무슨 업종일까요? 상조는 무슨 업종이겠어요? 상조 가입하신 분? 솔직히 손 들어봐요. 다 들었잖아요. 이것도 보험업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떤 서비스 해줄게. 돈을 걷어갔어요. 근데 이게 자격 기준 없이 거의 막 내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소위 현 땡땡 상조가 요렇게 요 금액에 해줄게요. 그러면 효 땡땡 상조는 요거 더 해줄게. 막 이런 과당 경쟁이 생겨요. 실제 그렇게 돼 있고 TV만 켜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로 걸려요. 이 과당 경쟁이 되면 속여 먹거나 10만 원짜리 소위 100만 원입니다 하고 속여 먹거나 아니면 띵가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시면 펑펑 터지는 게 이건 아예 부도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 설계 자체가. 근데 우리는 계속 상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소위 상조 서비스를 하려면 장례장이라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근데 행정은 이번에 이제 다 갖게 됐어요. 화장장, 낙골당, 장례장, 평장, 수목장 저희는 다 갖게 됐어요. 공용상조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나왔죠. 공용상조라는 게 시가 상조회사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속거나 바가지 쓸 일은 전혀 없어요. 얼른 이해가 안 오시죠? 병원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병원은 사람 치료하고 고치는 데죠. 이렇게 경쟁이 돼야 돼요. 병원은 누가 더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건강하게 빨리 태어나느냐를 갖고 경쟁이 심하게 붙어야 돼요. 병원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죽고 나면 더 큰 돈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대학병원 가보셔요. 집중 투자하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이 다 비자금 통로예요. 어마어마하게 바가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공용상조를 하면 그렇게 못하게 할 거예요. 시가 지정한 서비스 기준을 안 지키면 그 옆에 제가 장례식장 때려줘 버릴 거예요. 여기 복합환승센터 근처에도 때려질 거예요. 한림대학병원 옆에도 때려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그런 바가지 안 쓰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상조 서비스를 공용화시켜 버릴 거예요. 괜찮죠? 예. 아까 왜 그러냐면요. 자동차 보험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사고 나고 태워주는데 상조는요. 안 돌아가시는 분 없죠? 이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다시 살아나신 분 한 분 계시대. 믿거나 말거나. 그분도 장례는 치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구조입니다 이게. 근데 행정은 돈을 남길 필요성이 없죠.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300만, 500만이 쓰는 시설에요. 장례식장 필요 수만큼 질 거예요. 그럼 그 농산물 우리 거 다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 서비스하는 사람도 우리 사람들 다 취직시킬 거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꽃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조화 이런 거 딴 데 거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화훼장목법 만들어서 우리 거 다 납품하게 만들 거고요. 여기 하나 더 생겨요. 문화체육예술인들을 위한 묘역을 만들어요. 뭘까요 이게? 이미자 좋으시죠? 송혜 선생님이 위원장 해주시기로 했어요. 최불암 선생님 뭐 이런 분 다 오시게 돼요. 차범근, 조용필, 현충원 가면 굉장히 엄숙해야겠죠.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필 가왕 돌아가시면 단발머리 공연해야 돼요. 넥스트 신해철 추모 공연 보셨죠? 2만 명이 모였어요. 여긴 추모관도 생기고 공연장도 생겨요. 실제 그렇게 된다. 박용화라고 아시죠? 한류하셨던. 지금 성남에 개인묘역에 계셔요. 지금도 일본 아줌마들이 계속 조문 와요. 여기는 문화인, 시인, 영화인, 미술인 여기가 다 모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콘텐츠가 어마어마해져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거예요. 세계 하나 있는 시설이에요. 생각이 꽤 괜찮았죠?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